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긍정행동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회복지사 홍상표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느라 힘들죠. 저도 멀리서 왔으니까 짧게 한 25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4개월 됐습니다. 24개월 동안 아까 이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일들을 정말 24개월 중에 한 18개월은 허구헌날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6명의 이용자와 6명의 이용자가 이 행동이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한 이용자한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좀 빨리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제가 함께 하면서 같은 동료 3명이 이제 중간중간 하다 이제 그만두는 거죠. 왜 그만둘까요? 일단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월화수목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8개월 정도를 계속 그렇게 이제 지치는 거죠, 저희도. 목요일, 금요일 되면 제가 이 일을 선택을 잘못했나? 제가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뭐 버티다 보면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 수요일날 하루를 오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틀 월요일날 나와서 월요일날 도전행동하면 내일 하루만 버티면 수요일날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용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긋지긋한 저를 안 보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가정에서 있다가 이제 또 이틀만 나오면 이틀을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징검다리라는 게 정말 담당자나 이용자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까 그렇게 이제 같이 했던 동료도 좀 떠났지만 또 이제 제가 겪은 일들은 이런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이용자하고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중에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뛰어들어서 저도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좀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이용자하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 산책 중에 무언가 이제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도전 행동이 일어나는 건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무언가 저한테 사인을 항상 보냈는데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도전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6명, 5명 이렇게 이용자 있을 때 산에 가서 갑자기 돌멩이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변 실수를 한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죠. 자기 창피하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저하고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산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그러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경험도 없었고 이야기하는 일단 접근을 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돌멩이가 오면 저하고 거리를 좀 두고 던지는 걸 아니까 그러면 좀 피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것과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제 부인이 그냥 아무데로나 가서 잃어버렸던 일,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적을 갖고 있는 친구는 이렇게 좀 알고 하는 게 느껴질 땐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좀 회의도 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좀 넘어오니까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과정에 저희가 수요일날 오픈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조금 먼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1살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자폐성 1급이고요. 이 이용자는 괴성을 지르며 무릎을 바닥에 찍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 누워서 머리를 지니기도 합니다. 타의 행동으로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또 물어뜯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저희 팀장님께서도 물어뜯겨서 사인을 못 받은 거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이제 약을 좀 복용하고 있고요. 사용 언어는 이렇게 좀 제한적입니다. 물로 모든 이야기를 다 저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물을 마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쉬고 싶은 건지, 아니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싫은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잠시 뒤에 보면 영상을 좀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 중에 이거 역시 18개월 동안 제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고요. 지난주에 아마 강의를 들으셨던 그런 박사님들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그럼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가장 큰 게 위생이다. 건강과 위생관리에 이 이용자를 핥아먹고 빨아먹는 이러한 행동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 어떻게 최소한 좀 줄여보자. 없앨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찢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발로 차는 행동은 무릎을 찢는 건 본인의 무릎을 찢기 때문에 현재 무릎 관절, 아직은 관절에 이상이 없지만 이미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무릎 관절이 나가면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좀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좀 통해서, 활동 및 도구를 좀 통해서 이런 행동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보자라고 우선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을 때 거기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영상이 돼야만이 네, 이게 영상을 보셔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제가 설명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해주실 텐데 저기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다 점차 더 심한 이용자가 어떠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나서 저 컵을 그럼 좀 바꿔보자. 일반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흘리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던 거예요. 이 이용자 한 명만 계속 관찰을 했다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됐을 텐데,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러한 컵으로 바꿨다가 이것도 깨지더라고요. 이 모서리에 딱 부딪히면 이게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지는 순간 이제 그 바닥은 전부 다 본인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수기를 못 가게 합니다. 정수기에 가면 물이 본인이 마시기 위해서 받으면 물이 넘쳐 흐르면 그 바닥 전체가 이제 본인의 놀이터예요. 핥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빨대컵을 좀 강한 거를 이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거의 깨지지 않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 스트롱이 되게 얇아요. 이 3mm짜리인데 물이 한 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이용자가 물을 정말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고 놀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이 컵은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또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같이 좀 섞여 있어서 꽤 비싼 컵인데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용자는 색칠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색칠하는 걸 좋아해서 이게 작년에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본인의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색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 자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었을 때는 색칠하지 않아요. 이 테이블에 나오면 잠깐 하다가 하기 싫다고 여럿이 있으니까 그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본인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까 그 침대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꾸고 이제 환경을 바꾸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3시간씩 저희가 또 하나 배웠던 팁은 이 성인들한테 우리가 뭔가 교육을 시키려고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용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찾아주고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맞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도와줘서 성장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땐
미술, 음악, 특수체육 다 강사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두 다 그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죠. 특히 이 이용자는 음악을 제일 싫어해요. 어떤 소리 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런데 그걸 하기 싫은 걸 계속 하니 계속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바꿨더니 이러한 좀 행동들이 좀 개선됐고요. 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 복지관 바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이렇게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 강사하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릎을 찢죠. 저렇게 무릎을 찢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신용을 같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가 갑자기 이제 다음 행동이 나타납니다. 저렇게 무릎을 한번 찢고 저에게 이제 발로 저렇게 차죠. 제가 처음엔 바로 근접해서 있어서 많이 맞았어요.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안 맞아야 되니까 한 3보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으면 이용자도 제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저게 정말 그냥 좋아해서 저러는 걸까? 저거를 그냥 인정해주자. 저 행동을 인정하고 차라리 저렇게 발로 차는 걸 매일 차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하는 건 없을까 해서 저희 그 긍정실 안에 샌드백이 있습니다. 샌드백이 있어서 네, 아니 그냥 네, 영상 틀어주시면 요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차고 있죠. 이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3차례 뭐 처음엔 시간을 정해놓고 했었어요. 좀 계속 요거를 좀 유지하게 시켜주려고 이렇게 한 10번 차면 본인의 자리에 가서 저희가 뭐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런 것을 하루에 3차례 했더니 좀 발로 차는 행동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정말 줄어들었는지를 데이터 수집한 거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무릎에 항상 올 때 요것도 저희 그 보조기기 센터에서 특수하게 좀 만들어줬어요. 이 무릎 보호대를. 그래서 여기 완충작용을 시켜주는데도 지금 뭐 색깔은 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이것을 그러면 7월에 발생된 것을 기초선으로 좀 정하고 8월 달에 한 2주간을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어요. 이 항목만. 그래서 이 이용자의 가장 큰 도전 행동은 무릎 자해와 뇌성 큰 소리를 지르는 소리와 손이나 발로 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을 매일 하루에 3차례씩 적용을 시켜봤더니 무릎 찢기는 정말 한 15번 정도 줄었어요.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살짝 본인이 좋아하는 살짝 찢는 것들은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찢는 것들이 그럼 뭐 손발차기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무릎 찢기나 이게 증가될 때 타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릎 찢기나 이런 걸 할 때는 저희한테 사인을 주는 건데 사인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짝 될 때는 그냥 본인의 감각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하면서 좀 제일 좀 어려웠던 사항들이고요. 이러한 것을 보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침에 등반하면 뭐 본인의 감정 표현하고 본인이 가서 제가 이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그림 카드만 보여주거든요. 그럼 본인이 가서 무릎이나 발로 차고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데이터를 분석한 건 어머니께서 이 이용자를 이렇게 이 손으로 귀를 막는 행동이 되게 많습니다. 손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행동만 나타나면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초기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계속 봤더니 이렇게 귀를 막는 행동이 한 20초가 돼도 그 다음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저희한테 늘 그랬거든요. 이러한 행동이 보기 싫었던 행동 중에 하나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9월 달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10일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 얼마 정도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그래서 한 10일 정도 데이터를 했더니 한 76회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7.6회 정도 이렇게 손으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짧게는 3초에서 길게 한 26초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손으로 귀를 막는 거를 했다고 해서 다른 도전 행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은 뭘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감각놀이예요, 그냥. 그런데 그 다음 이 행동 다음 요때 10월에 저희가 이제 보호자 간담회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할 때 잠깐 기다려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보기 싫다고 하지마 그러면 안 돼 하니까 그 다음 행동이 도전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 놓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요? 어머니 할 때 어머니 앞에서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봤더니 이런 게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도 이렇게 하면 그냥 놔둡니다. 당연히 이러한 도전 행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용자는 저희 복지관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등산이나 산책을 정말 좋아하고요. 걷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잘 걷나 저도 걷는 건 자신이 있어서 한겨울에 한 3시간 이상을 걷는데 중요한 건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냥 뒤에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손에 손목을 하나 이렇게 지금 팔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통 팔찌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도구를 얘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이용자하고 이렇게 지금 뒤에 팔찌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걸 제가 하고 다녔어요. 만들어서 제가 하고 다니면서 산책을 할 때마다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본인이 길을 만들어서 다녀요. 그래서 아마 등산로가 정해진 길 외에 많은 건 아마 이 이용자가 그 중에 많은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막에서는 항상 말로써 이 지시를 했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들은 척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용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제가 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 와서 본인이 언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요. 조심하세요. 하고 내려가면서 조심할까요? 조심 안 할까요? 조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요. 뛰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구나.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네. 제가 이러한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서 이런 거를 잠깐 불러서 이용자 이름을 불러서 그러면 항상 제가 앞에 가진 않고 뒤에 가거든요. 뒤에 가서 이걸 부르면 이렇게만 보여주면 그리고 방향을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좋았던 건 이걸 통해서 제가 본인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계속 길을 걷다가 잠깐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거를 잠깐 잊고 여기에 따라서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이용자를 잃어버려서 다음날 찾은 적이 있어요. 복지관을 나갔는데 방향을 못 잡고 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로 신고가 돼서 그래서 온 적이 있을 만큼 그냥 무작정 걷는 게 그게 이제 6명의 이용자가 있을 때 발생된 거예요. 산에 갈 때는 종종 잃어버린 일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걸 알고 난 뒤에는 그 이용자한테 사실은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용자한테 여기에 이제 이용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걷다가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이제 이게 좀 특이하니까 그래서 연락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처음엔 제가 이거를 한 열흘 정도 하고 난 뒤에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용자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요. 산책을 할 때 저도 불필요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 카드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좀 상호작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활동 보조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는
이렇게 환경을 구성하고 난 이후에는 집에 가기 싫어해요. 오후 4시에 되면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집에를 가려고 할 때마다 이제 무릎을 찢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과 발을 이용해요. 그럼 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기 싫다고 하면서 도로 들어와요. 근데 저희도 가야지 좀 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매일같이 야근해야 되는데 저희 팀장님도 보통 팀장이 아니셔서 근데 저희 동료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래요. 심부름. 그래서 다음날 그냥 저렇게 바구니를 하나 줬어요. 이거 엄마가 갖다 주세요. 정말 놀랍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활동이.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작은 관찰 요거 하나를 시도하는 게 지금은 귀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 달 이상 계속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안 줘도 그냥 가요. 그게 좀 그래서 계속 주다가 지금 안 주거든요. 집에 갈 시간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가 이 활동보조인이 4시부터 8시까지 또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보조인이 직업군인 출신이라 항상 뭐든지 이렇게 절도 있게 갑니다. 이거 해! 신호! 똑바로! 막 이렇게 늘 하세요. 근데 이게 나이 31살인데 선생님들 기분 좋겠어요? 자꾸 뭐 해? 뭐 이렇게 막 하면 관장님께서 이거 해! 머리 잘라! 막 이러면 안 좋잖아요. 이건 내 개성인데 내가 그런데 그래서 이 조력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 사업이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보조인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프인 날은 이분이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이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러면서 보호자한테 혹시 꼭 전달해야 될 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드렸어요. 이분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분이 이용자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제대로 신으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존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심부름과 그 다음에 이 조력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화할 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퀘스천을 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있던 CCTV를 저희가 이제 동영상 캡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이 자리에서 갑자기 뭐 지진이 났어요. 그죠? 앞에 계신 분은 이 무선 마이크면 제가 저 뒤에 가서 여쭤볼 텐데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합시다. 저기서 멈췄어요. 이제 답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일단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보시죠. 여기 선생님들은 그래도 확실히 서초구라 다르게 벌써 답을 알고 계세요. 저도 처음엔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왜? 이걸 빨리 안 하면 또 다른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저도 좀 기다렸어요. 다음 영상인가요? 네. 그 다음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좀 그냥 기다렸어요. 이게 뭐 시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때 제가 뒤에서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그래요. 감시자 같다고. 근데 저는 관찰자입니다. 감시자가 아니라. 저랬죠. 예전 같으면 제가 달려갔는데요. 잠깐 있다가 저거를 민망했나 봐요. 저러면서 이렇게 좀 계속 차고 있어요. 이 이용자가 이게 밴딩이 되어 있는데 저런 걸 안 할 때 제가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색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공유하는 건 이걸 하면서
그래 좀 기다렸다, 여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어떤 행동이 이어질 텐데, 저희는 너무 많은 걸 빨리 도와주려고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기다려주고 있는데, 기다려주다 보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뭐 의자를 넘어뜨린다거나 기다려주면 본인이 다시 의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일을 같이 할 때는 그냥 달려가서 빨리빨리 제가 해줬어요. 다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 사진인데요.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한 경험은 인생의 선물이고 이용자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자폐성의 어떤 경증과 중증과 체중증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 좀 큰 선물이지 않을까 보고요. 시각장애인한테 점자가 없으면 읽을 수 없죠.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시각적인 지원 도구가 있으면 그 이용자가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맨 마지막에 적소성대와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작은 것도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좀 무언가가 달라질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많이 고뇌했던 거가 나는 이게 아닌가 봐. 난 너무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제 곁에 동료들이 다 떠나면서도 누군가는 할 거고 앞으로 사회는 분명히 이러한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체중증을 지역에서 앉지 않으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참아보자 한 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또 정말 산을 옮길 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죠. 좀 어리석을 정도로 좀 꾸준하게 하면, 이 사진은 제가 작년 10월 말에 춘천 국제마라톤 가서 이제 풀코스 이제 꼬린 장면인데요. 이 마라톤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모두 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 지치고 힘들 때 그 과정을 넘어가면 이용자도 하나씩 내주는 것 같아요. 내줘서 저희하고 함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